나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다. 내 인생의 젊음이라는 뜻밖의 감정이 몰래 스며든 바로 그 순간을.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이수진이다. 올해 57세이고 경상북도 안동의 조용한 동네에서 살고 있다. 내 일상은 대부분 반복되는 루틴과 고유한 외로움으로 채워져 있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내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런데 그게 바로 그가 나타났을 때였다.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다. 뒤뜰 쪽 낡은 문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 문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곳이었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었고 그때 그를 봤다. 어린 청년, 살짝 미소를 띤 얼굴에는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청바지에 하얀 셔츠, 그리고 가벼운 재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재킷이 그의 넓은 어깨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 순간까지 나는 누군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 집, 내 인생 속으로 들어올 줄 몰랐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다. 그는 뒷마당 배관 수리를 돕겠다고 왔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방문은 단순한 수리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무언가의 시작이었다. 오래도록 묻어두었던 내 안의 빈 공간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새롭게 깨어나게 하는 그런 시작이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들어왔다. 나는 바로 알았다. 이제 되돌아갈 길은 없다는 것을. 해가 서서히 저물고 그의 얼굴이 황금빛 노을에 물들었던 그 순간을 기억한다. 민주는 침착하면서도 확신에 찬 움직임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아는 듯했다. 그가 배관에 몸을 숙일 때 그의 어깨는 음악 없는 춤을 추는 것 같았다. 그의 손길은 단순한 기술자의 손길이 아니었다. 내 안 어딘가를 깨우는 손길이었다. 한 번도 누군가가 이렇게 자연스럽고 부담 없이 내 세계에 스며든 적은 없었다. 그날 그는 단순한 수리공이 아니었다. 그는 침묵 속에서 태어난 연결고리였다. 그의 눈빛은 호기심이나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깊은 이해와 부드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닫혀있고 멈춰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누군가가 아무런 질문이나 편견 없이 받아들인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을 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내가 겪은 일들은 여러분도 분명 놀라게 할 거다. 민준이 왔던 그날,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우리 집 안에서는 특별한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가 배관 수리를 도우러 왔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저 기술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를 잠깐 알고 있었음에도 그의 존재감은 무시할 수 없는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 나는 안동의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한옥에 살고 있다. 이곳에서는 크게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내 하루는 주로 아침에는 청소,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주변을 산책하는 일상의 반복이었다. 스스로도 생각했다. 57년을 살아오면서 이제는 놀랄 일이 없을 거라고. 하지만 민주는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그의 조용하면서도 단단한 걸음걸이, 그가 바라보는 눈빛은 단지 낡은 집과 정원만 보는 게 아니었다. 뭔가 더 깊은 것을 보는 듯했다. 그가 도움을 제안했을 때 나는 그가 이렇게 직설적일 줄 몰랐다. 사과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바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처럼 왔다. 그는 낡은 배낭을 들고 거의 쓰이지 않던 뒷문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 문은 나에게 언제나 상징적인 의미였다. 아무도 잘 드나들지 않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곳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민주는 주저함 없이 들어왔고 그 순간 나는 그가 단지 집에만 들어온 게 아니라 내 세계에 들어왔다는 걸 느꼈다. 나는 그의 뒤에 서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다. 마치 춤추는 무용수처럼 부서지기 쉬운 균형을 망치지 않으려는 듯 정확한 움직임이었다. 그가 배관을 고치려 몸을 숙였을 때 마치 부서진 무언가를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안 깊은 곳에 길을 찾으려는 듯 보였다. 그의 손길은 거칠거나 방해가 되지 않았다.
조심스러우면서도 섬세했다. 마치 무언가 귀한 것을 깨뜨릴까 봐 두려워하는 듯 했다. 우리 사이의 공기는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엇으로 가득했다. 나는 이미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내 안에서 오래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연결되고 싶고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보고 이해해주길 바라는 그 갈망이, 그리고 창밖 나뭇잎이 바스락거리고 연장들이 조용히 부딪히는 소리 사이에서 나는 깨달았다. 오늘은 평범한 날이 아니란 걸. 민주는 단순한 수리공이 아니었다. 그는 내 잊혀진 꿈과 욕망을 깨우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준이 내 앞에 섰을 때 나는 그가 단순한 청년이 아니라는 걸 점점 더 느꼈다. 그의 눈동자는 깊고 어두웠지만 동시에 따뜻한 빛을 품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평소 입던 무채색 편안한 한복 대신 부드러운 감촉의 연한 살구색 저고리를 입었다. 허리는 살짝 조여져서 내 곡선을 은은하게 드러냈고 치마는 발목까지 내려와서 움직일 때마다 살랑살랑 흔들렸다. 발끝에는 가벼운 흰색 꽃자수 단화를 신고 있었다. 민준이 내게 다가올 때마다 그의 눈빛이 내 옷자락을 따라 내려갔다가 다시 내 얼굴로 올라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 미묘한 긴장감이 내 심장을 빠르게 뛰게 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내 뒤뜰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오래된 나무 탁자가 있었고 주변에는 연두빛 이파리들이 바람에 살랑거렸다. 그는 배관을 살펴보며 말없이 손을 움직였지만 나는 그가 말하지 않은 무언가를 말하려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의 재킷 소매가 살짝 말려 올라가면서 드러난 팔뚝에는 섬세한 털이 보였고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은은한 음악에 맞춘 듯 부드러웠다. 나는 속으로 농담을 던졌다. 이 사람이 배관 수리하러 온 건지 춤추러 온 건지 알 수 없네. 그가 갑자기 내게 돌아서면서 조용히 말했다. 수진 씨, 그냥 배관 수리만 하러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말끝에서 뭔가 비밀스러운 떨림이 느껴졌다. 나는 숨을 삼키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때 집안에서 오래된 시계가 똑딱거리며 시간을 알렸다. 민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내 눈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점점 더 진지해졌고 나는 그가 무언가 큰일을 말하려 한다는 걸 알았다. 내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고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그 순간 나는 그저 배관 수리를 돕는 청년이 아니라 내 인생에 깊숙이 들어온 운명의 사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수진 씨, 이 배관은 단순한 배관이 아니에요. 이곳에는 오래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당신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민준의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마치 오래된 전설처럼 내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나는 그의 말을 믿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겁이 났다. 왜 나랑 관련이 있다는 거죠?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앞섰다. 민주는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마을, 이 집, 그리고 당신의 가족에는 우리가 모르는 역사가 숨어 있어요. 내가 온 이유는 그걸 밝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말은 마치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것처럼 내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다. 그리고 나는 그 파문 속으로 스스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순간 저 멀리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눈동자가 우리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경계심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민준의 얼굴에 긴장이 맴돌았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단호했다. 나는 그 눈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복잡해지다니. 내가 무슨 드라마에 출연한 건가? 민준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고 앞으로 다가올 미지의 여정을 함께 헤쳐나가야 한다는 걸 느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평범한 하루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그날 밤, 나는 민준과 함께 거실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쳤다. 은은한 조명 아래 내 손끝에 닿는 사진들은 마치 먼 옛날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 했다. 나는 짙은 남색 실크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원피스는 몸에 딱 맞으면서도 적당히 여유가 있어 움직일 때마다 부드럽게 흔들렸다. 목에는 은은한 진주 목걸이를 걸어 우아함을 더했고 발에는 가느다란 스트랩 샌들을 신었다. 민준의 시선이 자주 내 목걸이와 어깨선을 스치며 머물렀다. 그 순간 나는 살짝 웃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남자, 진주 목걸이보다 내 눈빛에 더 빠진 것 같아. 민준이 사진 한 장을 집어들며 말했다. 이 사람은 누구죠?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미소 짓고 있었다. 나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할머니예요. 옛날 안동에서 꽤 유명한 분이었죠. 하지만 그분에겐 감춰진 비밀이 있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 어린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그 비밀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수수께끼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사진들을 하나씩 넘기며 할머니의 젊은 시절부터 시작된 미스터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남긴 낡은 일기장도 함께 펼쳐졌다. 일기장 속 글씨는 빛바랜 채로 세월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그 글씨 사이로 알 수 없는 기호들과 낯선 이름들이 나타났다. 민주는 그것들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에요. 이건 암호 같아요. 나는 그 암호를 해독하려 애쓰며 말했다. 할머니가 남긴 이 메시지들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 집과 내 가족에 얽힌 오래된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민주는 내 손을 살짝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진실도 마주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나는 민준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따뜻함과 무게를 느꼈다. 그의 손은 부드러웠지만 확고했고 그 감촉이 내 안에 잠자던 감정을 뒤흔들었다. 나는 가볍게 웃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남자, 배관 수리하러 왔다더니 내 마음 수리도 하려나 봐. 그때 문득 바람이 불어 창문이 살짝 흔들렸다. 바깥에서 나뭇가지가 살며시 창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몸을 일으키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여기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분명히 누군가가 이 비밀을 알고 싶어 해요. 나는 긴장된 표정으로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럼 우리도 조심해야겠네요. 이건 단순한 수리보다 훨씬 큰 이야기니까요.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맞아요. 수진 씨, 이건 우리 둘만의 모험이자 운명이에요.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나 혼자가 아니야. 민준과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문득 떠올랐다. 이 모든 미스터리 뒤에 숨겨진 진짜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 그날 밤, 나는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쳤다. 민준과 나는 다음 날 아침, 안동의 오래된 골목길을 걸었다. 봄바람이 살랑이며 벚꽃잎이 흩날리는 그 길은 마치 시간 속을 걷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부드러운 크림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플리츠 스커트를 입었고 발에는 편안한 흰색 운동화를 신었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묶어 올려 목선이 드러나게 했는데 민준이 자꾸만 그 목선을 훔쳐보는 것이 느껴져 살짝 민망했다. 수진 씨, 오늘은 정말 활기차 보이네요. 이렇게 걸으면 벚꽃도 부러워할걸요. 그가 장난스레 말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꽃도 사람도 봄에는 다 예뻐져야죠. 우리는 할머니가 자주 다녔다는 작은 찻집을 찾았다. 낡은 나무 간판에 다담이라고 쓰여 있었고 내부는 전통 한지등과 고풍스러운 가구들로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다. 찻집 주인은 할머니와 알고 지낸 분이라 했다. 나는 조심스레 할머니 이야기를 꺼냈다. 할머니가 이곳에서 어떤 일들을 겪으셨나요? 주인은 잠시 눈을 감고 회상하는 듯 했다. 수진 씨 할머니는 늘 비밀스러운 분이셨어요. 때로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멀리 바라보곤 했죠.
심지어 밤늦게도 이곳에 와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셨답니다. 민준이 다가와 속삭였다. 그 사람, 혹시 할머니의 과거와 관련된 누군가일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들어 올렸다. 뜨거운 차 향이 코끝을 스쳤고 그 순간 내 마음도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때 찻집 문이 살짝 열리며 낯선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검은색 원피스에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고 긴 생머리가 빛을 받아 반짝였다.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어딘가 슬픔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우리 쪽을 힐끗 바라보더니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민준이 긴장하며 말했다. 저 여자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야기가 점점 깊어지는데 이 여자가 핵심일지도 몰라. 찻집 안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는 민준과 눈빛을 교환하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이 여자의 진짜 목적을 알아내야 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모험은 이제부터가 진짜죠. 그 순간 창밖에서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와 찻집 내부의 종이가 휘날렸다. 나는 민준의 팔을 살짝 잡으며 속삭였다. 이 바람, 마치 무언가를 알리는 신호 같아요. 민준은 진지하게 대답했다. 맞아요. 수진 씨, 우리 앞에 놓인 비밀은 바람처럼 쉽게 지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점점 미로 속으로 빠져들었다. 매 순간이 긴장과 설렘으로 가득 찼고 나는 어느새 민준의 존재에 의지하며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찻집의 낯선 여인은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그녀가 숨기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 그 이야기는 아직도 안개 속에 감춰져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민준과 함께 안동의 오래된 도서관으로 향했다. 도서관은 고풍스러운 목재 책장과 차분한 조명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오래된 책들 사이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나는 짙은 보라색 실크 블라우스와 검정색 슬랙스를 입었고, 발에는 세련된 검정 로퍼를 신었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내렸는데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얼굴을 감싸며 은근한 매력을 더했다. 민주는 캐주얼한 흰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은 그 어떤 정장보다도 빛났다. 우리는 할머니의 일기장 속에 등장하는 낯선 이름들을 찾아내려고 도서관의 기록들을 샅샅이 뒤졌다. 민준이 한쪽 책장에서 오래된 신문을 찾아내며 말했다. 여기 40년 전 이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과 할머니가 관련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고개를 숙여 신문 기사를 읽기 시작했다. 기사는 한 젊은 여성이 갑작스럽게 사라졌다는 내용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사건을 미스터리로 남겨두었다고 적혀 있었다. 이 사건, 할머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던 이유일까? 내가 물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서관 안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진실에 다가가고 있었다. 나는 민준과 함께 앉아 서로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순간 나는 그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다. 수진 씨,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의 말에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민준 씨, 이 미스터리를 반드시 풀어내요. 그때 도서관 문이 갑자기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민준이 경계심을 드러내며 속삭였다. 저 사람, 우리가 찾던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긴장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구나. 그 순간 나는 문득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 남자가 가진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여정은 점점 더 깊은 미스터리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 남자는 도서관 안으로 천천히 걸어오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수진 씨, 그리고 민준 씨,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깜짝 놀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은 누구시죠? 어떻게 우리 이름을 아세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이 마을과 당신 가족의 역사를 오래도록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신비로웠으며 마치 우리에게 숨겨진 진실의 열쇠를 쥐고 있는 듯했다. 김태현 씨는 우리에게 오래된 문서와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진한 붉은색 원피스에 검은색 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그 자세가 민준에게서 자꾸만 시선을 끌었다. 민준은 내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수진 씨, 오늘은 정말 매혹적이에요. 그 붉은 원피스가 당신을 더 빛나게 하네요. 나는 얼굴이 살짝 달아오르며 대답했다. 그냥 도서관 분위기에 맞춰봤어요. 비밀 탐험가 같죠? 김태현 씨는 말문을 열었다. 당신 할머니, 이수진 씨, 과거의 마을에서 일어난 미스터리한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고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물었다. 그 진실은 무엇인가요? 왜 우리 가족과 관련이 있죠? 김태현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것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신 할머니가 그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더 깊은 조사가 필요합니다. 민준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수진 씨,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헤쳐나갈 수 있어요.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민준 씨, 당신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그때 도서관 밖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갑자기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다. 김태현 씨가 긴장하며 말했다. 우리를 누군가 감시하고 있어요.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진실을 찾으려면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숨길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다.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민준과 김태현 씨, 그리고 나, 우리 셋은 미스터리의 중심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민준과 함께 낡은 한옥의 작은 방에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는 은은한 달빛이 들어와 우리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나는 부드러운 연한 분홍빛 실크 블라우스에 검은색 레이스 스커트를 입고 있었는데 움직일 때마다 옷감이 살짝 스치는 소리가 방 안을 감돌았다. 발끝에는 세련된 검정 하이힐을 신어 긴 다리가 더 돋보였다. 민주는 어깨가 살짝 드러나는 흰 셔츠에 진한 청색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빛났다. 그는 내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다. 수진 씨,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할머니가 숨겨온 비밀,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위협까지 모두 밝혀야 해요. 나는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민준 씨,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요. 우리는 함께 할머니가 남긴 일기장과 김태현 씨가 준 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그 속에는 오래된 지도와 낯선 기호들이 가득했다. 민준이 지도를 펼치며 말했다. 이 지도에는 우리가 찾아야 할 장소들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중 한 곳은 바로 옆 마을의 폐허가 된 사찰이에요.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여정이 어디로 나를 데려갈지 몰라도 민준과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두렵지 않아. 그때 밖에서 갑자기 쩌렁쩌렁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창문에 비친 그림자가 빠르게 움직였고 나는 숨을 죽였다. 민준도 긴장한 표정으로 창문 쪽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누군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요. 조심해야 해요. 나는 그의 팔에 살며시 기대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우리 둘만의 싸움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창밖에서 누군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너희 둘, 너무 깊이 파고들면 위험해진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민준이 내 귀에 대고 말했다. 걱정 마세요. 수진 씨, 내가 지킬게요.
나는 그의 따뜻한 숨결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 싸움이 끝나면 나는 더 강해져 있을 거야. 그리고 그때 모든 비밀이 드러날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온기로 어둠을 견뎠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더욱 깊은 혼돈으로 이끌고 있었다. 새벽녘, 나는 민준과 함께 안동 근처의 오래된 폐사찰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기와 지붕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나는 검은색 레이스 원피스 위에 짙은 회색 트렌치코트를 걸쳤고 발에는 편안한 검정 부츠를 신었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었고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달빛이 반짝였다. 민주는 검은 터틀넥과 어두운 청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그의 표정은 결의에 차 있었다. 사찰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곳곳에는 먼지와 낙엽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희미한 한자가 적힌 붉은 종이들이 붙어 있었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이곳이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단서가 있는 곳일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전등으로 어두운 구석을 비추었다. 우리는 사찰 내부를 살피던 중 바닥에 숨겨진 작은 함정을 발견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함정을 열자 낡은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낡은 서신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한 장의 사진 속에는 젊은 할머니와 낯선 남자가 다정하게 서 있었다. 그 사진은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선명했다. 민준이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 남자가 할머니의 과거와 관련된 핵심 인물일 거예요.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이 할머니의 비밀을 푸는 열쇠일까? 그때 사찰 밖에서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며 나뭇잎이 흩날렸다. 바람 소리와 함께 멀리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날카롭게 속삭였다. 누군가 우리를 쫓고 있어요. 서둘러야 해요.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다.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서둘러 사찰을 빠져나왔지만 뒤쫓아오는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민준의 눈동자에서 무한한 결의와 함께 따뜻한 위안을 느꼈다. 이제 우리에겐 피할 곳이 없다. 하지만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사찰을 벗어난 우리는 어둠 속에서 새로운 진실과 마주할 준비를 했다. 그러나 그 진실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직 알 수 없었다. 오직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 새벽 공기가 차갑게 감도는 골목길에서 나는 민준과 함께 숨을 고르고 있었다. 나는 부드러운 연보라색 실크 블라우스와 검은색 가죽 스커트를 입고 있었으며 발에는 세련된 검정 앵클부츠를 신었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살려 풀어내렸고 은은한 향수가 바람결에 실렸다. 민주는 검은색 니트에 진한 회색 코트를 걸치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우리는 폐사찰에서 발견한 단서들을 바탕으로 마을 중심가에 위치한 오래된 찻집 소요정으로 향했다. 그곳은 할머니가 자주 찾던 장소였고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옛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었다. 찻집 문을 열자 은은한 차 향과 함께 옛날 음악이 흘러나왔다. 나는 민준과 함께 조용히 자리를 잡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그 순간 찻집 한편에 앉아있던 낯익은 여인이 우리의 쪽을 흘낏 바라보았다. 그녀는 검은색 한복에 붉은 장신구를 달고 있었고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어렸다. 민준이 낮게 속삭였다. 그 여자가 바로 우리를 오래전부터 지켜본 사람일지도 몰라요. 나는 긴장 속에서도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요. 이제는 숨길 수 없겠죠. 우리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혹시 할머니에 대해 아는 것이 있나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쉽지 않아요. 오래된 상처와 비밀이 얽혀 있으니까요. 나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그 비밀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모두 밝혀야 하니까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할머니는 마을의 오래된 갈등에 휘말렸고 그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은 아직도 누군가의 눈을 피해 숨겨져 있답니다. 민준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는 그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겁니다. 그때 찻집 밖에서 낯선 이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했다. 이제 모두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어?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내 마음속에 불꽃이 타올랐다. 그날 밤 우리는 새로운 연대와 결의를 다지며 앞으로 닥칠 시련에 맞설 준비를 했다. 그러나 그 시련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위험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는 운명이었다. 어두운 밤, 나는 민준과 함께 낡은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달빛은 흐린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내 피부를 스쳤다. 나는 짙은 와인색 벨벳 원피스에 검은색 코트를 걸쳤고 발에는 굽 높은 검은 부츠를 신었다. 긴 머리는 바람에 흩날리며 은은한 매력을 더했다. 민주는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결연하면서도 부드러웠다. 그때 다리 아래에서 갑작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그리고 낮은 숨소리. 민준이 재빠르게 내 앞에 서서 경계하며 속삭였다. 수진 씨, 조심하세요. 누군가 우리를 뒤쫓고 있어요. 나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대답했다. 민준 씨,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리를 건너며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 헤맸다. 바로 그 순간, 민준의 손이 내 허리를 살짝 감싸 안았다. 그 따뜻한 온기에 내 몸은 순간적으로 떨렸다. 그의 눈빛이 내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거예요. 준비됐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민준 씨,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요. 그 순간, 다리 건너편에서 희미한 빛이 번쩍였고 누군가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그 인물은 어두운 망토를 두르고 있었고 얼굴은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었다. 민준과 나는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낮게 말했다. 진실을 원한다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힘이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도 느꼈다. 이 모든 고난과 비밀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다. 민준이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예요. 어떤 어둠도 우릴 갈라놓지 못해요. 나는 그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다. 그래요. 민준 씨의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낯선 웃음소리가 주변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 우리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진정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다음 이야기에서 밝혀질 진실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할 것이다. 당신은 준비됐나요?